오늘 너무 아름다운데요. 최애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스타 변호사 맹세나 역을 맡았습니다. 서영 씨,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최애 노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능력 만렙 변호사부터 팬심 만렙 덕후까지 이번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는데 맹세나의 온 오프 라인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력 한번 끌어올려 볼까요? 덕후의 모습, 팬심 만렙 포즈 부탁합니다. 네. 그거 한번 들고 가볼까요? 또 응원봉이 있어야 되네. 늘 이런 응원을 받던 최수영 씨인데 너무 사랑스럽죠? 자, 노래에 맞춰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2초씩 끊어서, 네. 정면, 시선 오른쪽. 자, 시선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응원봉을 살짝 받아주시고요. 자, 악마들의 변호사라 불리는 맹세나입니다. 승소를 확신하는 야무진 승리의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승률 100%의 맹세나 변호사입니다. 시선 왼쪽도 봐주시고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멋집니다. 합체도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최수영 씨,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또 모실게요. 네. 자, 이제 이 노래의 주인공을 한번 모셔볼까요? 우리의 도라입. 하루아침에 살인 용의자가 된 스타, 도라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나 멋진 의상으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지금 맹세나 씨가 찐 팬심으로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 잘생겼죠? 아이돌 멤버랑 너무 지금 딱 잘 어울리는 찰떡이에요. 자, 인기 밴드 골드보이즈의 비주얼 센터다운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그니처 포즈. 네. 네. 지금 이곳을 순식간에 음악 프로로 만들어주셨어요. 네. 지금 콘서트 홀로 왼쪽. 정면 골드 보이즈입니다. 오른쪽. 자, 우리 도라이씨 시크한 분위기, 눈빛 한번 바꿔볼게요. 분위기 바꿔서 시크 눈빛. 그렇죠. 무대를 장악하는 도라이의 시크 눈빛. 멋져요. 저기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우리 최수영 씨 지금 위험해요. 네, 정면. 여러분, 최수영 씨입니다. 저런 분은 지금 최수영 씨예요. 소나타 한번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네. 또 우리의 스타가 소나타라면 이 하트는 나한테 오잖아요. 그쵸? 너무 행복합니다. 시선 왼쪽, 정면, 오른쪽 골고루 봐주시고요. 자,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우리 찐 덕후를 무대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최애한테 올 때 너무 떨리죠? 네. 두 분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자, 왼쪽부터 봐주시죠. 일단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살인 용의자가 된 스타 도라이 그리고 최애 변호를 맡게 된 11년차 순정팬 맹세나. 자, 우리 내 최애 무죄를 입증해야 되니까 좀 두 분의 관계성을 엿볼 수 있게 우리 맹세나 변호사가 도라이 씨를 좀 이렇게 보호하는 듯한 포즈 한번. 네, 지금 여기 우리 또 아무래도 포토라인에 섰다 보니까 그렇죠. 또 우리 오빠 잘 나와야 되거든요, 사진. 네.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보호해주는 느낌 아주 좋아요. 두 분 하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시선 왼쪽. 정면. 의상부터 스타일까지 두 분 지금 너무 멋집니다. 잘 어울려요. 오른쪽. 자, 이제 우리 본분에 충실해 볼까요? 응원봉과 슬로건. 네. 자, 한번 가봅니다. 네. 내 스타.
나의 스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재영 씨 멋지게 해주시면 되고요. 왜 이제 팬미팅 같은 데서 그쵸 해보셨죠? 네. 왼쪽. 대신에 몸은 같이 틀어서 왼쪽. 시선 정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자, 우리 재영 씨 노래하는 포즈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또 수영 씨가 응원봉으로 응원하는 포즈 한번. 자, 그쵸? 자. 네, 이렇게. 좋아요. 아, 너무 완벽합니다. 자, 영원히 짤로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스텝에게 응원봉과 슬로건을 전해주시고요. 우리 감독님도 오늘 소녀 팬처럼 하고 오셨는데요. 네. 조금만 세 분 가까이 서셔서 우리 수영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입니다. 왼쪽. 세 분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좋아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감독님 사진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자,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해서 하트를 만들어 볼게요. 크로스로 각각. 네, 맞습니다. 정말 사랑이 가득한 우리 감독님 얼굴 안 가리게 손 살짝만 내려서 그렇죠. 정면입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오른쪽입니다. 제니TV 오리지널 드라마 아이돌아이의 세 분의 주역분들인데요. 제가 이제 제목을 외쳐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돌아이 파이팅! 네. 아,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셨던 곳으로 이동하셔서 잠시 준비해 주시면 저희 무대 세팅 빠르게 하고 공동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실 같은 시간에 오늘 또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께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돌아이 연출을 맡은 이광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수영 씨. 네, 정말 오늘 비도 오는데 귀한 발걸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돌아이의 맹세나 역할을 맡은 최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영 씨.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저희 제작 발표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라이 역할의 김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진짜 그 두 분의 배우분들이 이 지금 뭐 포토 월과 그리고 분위기와 의상과 모든 게 지금 완벽하게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일단 우리 그 최수영 씨부터 어떤 역할인지 역할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아이돌아이에서 스타 변호사이자 라이기의 11년차 골수 팬인 맹세나 역할을 맡았고요. 늘 이렇게 저에게 별과 같은 존재인 라이기를 좋아만 하다가 살인사건에 연루된 라이기를 용의자로 만나게 되면서 저 또한 좀 인생에 아주 큰 사건을 만나면서 함께 성장과 또 치유도 하고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최수영 씨의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재영 씨 역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이돌아이에서 골드보이즈라는 아이돌 밴드의 센터이자 메인 보컬이고요. 갑자기 어느 날 살인 용의자가 돼서 네, 맹세나 변호사가 한테 도움을 받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사자보이즈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 같은 예, 골드보이즈. 예. 골드보이즈. 예. 혼문 닫아야죠. 그렇죠. 네, 이제. 완벽하게 닫아낼 수 있는. 네. 네. 사실 저도 이제 팬클럽 출신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지금 뭐 누구보다도 지금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요? 네. 아, 얼마나 또 우리가 팬심으로 네. 살아가는 힘이 큽니까? 맞죠. 네. 네. 자, 감독님께 이 작품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 그 김다린 작가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진심으로 응원하고 좋아할 수 있을까에서부터 출발한 드라마입니다. 저 역시도 그 지점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고요.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되는 덕후들의 삶에서 아이돌이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도 되새겨보실 수 있고 또 비단 아이돌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에 다가가는 이야기를 또 전달하는 드라마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감독님께서 그 진심을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하게 표현해내는 연출로 유명하신데요. 자,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 아이돌 아이입니다.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간 스포츠 이수진이라고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배우 두 분께 질문 있습니다. 네. 먼저 수영 씨한테는 이렇게 편성이 뭐 배우분이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동시기에 이제 연인이신 정경호 씨가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두 분 다 변호사 역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게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차별점 되는 변호사의 모습을 보여주실 건지 궁금하고 또 최근에 태판 씨 결혼 소식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멤버로서 소식 들었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이제 김재영 씨한테는 이제 이번 작품에서 아이돌 역할 맡으시면서 뭐 재킷 촬영이나 녹음이나 이런 좀 아이돌 활동 비스무리한 것들을 경험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활동 체험해보신 소감 어떠신지 궁금하고 이제 옆에 레전드 아이돌 분이신 최정 씨가 뭐 조언해주신 게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오, 기자님, 혹시 오늘 질문 담당이신가요? 시작부터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고맙습니다, 기자님. 자, 일단 공교롭게도 같은 이제 변호사 역할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차별점인지 질문 주셨어요, 수영 씨. 일단 장르가 다르고 드라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점은 굳이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사실 변호사 역할을 늘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본을 봤을 때 대본이 너무 재밌기도 했지만 사실 변호사 역할이어서가 가장 좀 끌리는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나에게 좀 집중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변호하는 씬이 굉장히 좀 사실 저희가 위주가 되는 그런 드라마는 아닌 것 같아요. 법정에서의 씬이 그거보다는 좀 관계성과 그리고 라이기와의 어떤 그런 함께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드라마라서 그 부분을 좀 위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법률 용어가 저도 외우는 게 처음이어서 네 그런 점이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감독님과 함께 잘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원래 또 이제 변호사라는 캐릭터, 그 직업을 가진 캐릭터를 또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군요. 네, 처음 해보는 거여서 뭔가 이렇게 되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로 누군가를 그죠? 변호를 해주는 거니까 그야말로. 네, 해주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뭔가 승패가 갈리고 그런 점이 참 매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맹세나 같은 경우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11년째 거의 승소의 여왕. 예, 네. 그런 캐릭터라 아마 더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대본을 봤을 때 되게 끌리고 좀 재밌다라고 생각한 지점이 처음에 이제 팬이라는 거를 숨기게 되거든요. 근데 라이기가 이렇게 딱 사건의 용의자가 되어서 라이기를 딱 마주쳤을 때 뭔가 나만큼 너를 변호를 잘할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에도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 팬이기도 하지만 팬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이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항상 관찰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이기가 범인이 아닐 거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는 그 어떤 세나의 어떤 그런 딱 강인함이 되게 매력적으로 저한테 다가온 것 같아요. 그 포인트가 아마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애는 내가 이제 덕후라면 눈 뜨면서부터 자기 전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최애에 대한 변호를 어떻게 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아무래도 이제 당사자가 아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또 같은 그룹에 또 이제 티파니 씨 좋은 소식이 또 최근에 기사가 돼서 또 소감을 좀 여쭤볼까요? 소식 듣고 어땠는지. 예. 너무
기쁘죠. 사실 너무 기쁜 일이고, 너무 응원하게 되는 일이고, 또 어쨌든 제 인생의 친구는 사실 가장 친한 친구들은 멤버들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너무 또 축하할 일이고, 네.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하기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또 네. 당사자가 아니고 이제 같은 그룹의 멤버이기 때문에 네. 네, 좋습니다. 하여튼 네. 많이 축하해 주셨고요. 이 골드보이즈의 멤버 그리고 또 보컬로서 이 역할이기 때문에 뭐 녹음도 하고 무대에 서는 촬영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경험을 했을 텐데 어떠셨어요?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아, 네. 저도 이제 아이돌이란 생활을 몰랐는데 이 작품에서 도라에기 역할을 하면서 뭐 자켓 촬영이나 음악 녹음도 하고 악기도 좀 배우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매력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콘서트나 이런 저는 뭐 페스티벌에서 한번 공연을 하는 씬을 찍었는데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관객들의. 그래서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네, 아이돌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꼭 다시 태어나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늦은 것 같고요. 네. 아, 그리고 수영 씨가 아무래도 소녀시대이고 그쵸, 아이돌 또, 선배다 그쵸, 보니까 선배님이시죠. 저 노래하는 거 이런 영상 보면서 좀 더 어떻게 하지? 뭐 카메라를 좀 더 봐라. 뭐 웃어라. 숨 쉬어라. 뭐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체크를 해줬어요. 옆에서.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 조금 잘 나왔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수영 씨 어떤 포인트를 좀 기준을 두고 너무 잘하거든요. 어. 정말 너무 잘하는데 객석에서 앉아 있는 게 이제 굉장히 적응이 안 되는 그쵸, 거예요. 늘 무대에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막 그 마이크를 올라가서 잡고 싶은 마음을 막 이렇게 자제를 하면서 세나의 입장으로 열심히 이제 응원을 했는데 그냥 좀 더 라이기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는 팬심에서 오빠 좀 더 빵긋빵긋 웃어줘. 조금 더 이렇게 숨을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마이크를 사랑해봐.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카메라가 팬이라고 생각해줘. 네, 이런 거 포인트가 있죠. 예.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해요. 그쵸. 네, 너무 잘. 워낙 잘하지만 그래도 그 무대 씬에서 거기서 한 1, 2할은 우리 또 최수영 씨의 도움이 있었던 거군요. 네, 너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두 분의 함께하는 그 무대 콜라보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수영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너무 소녀시대시다 보니까 이제 아이돌 입장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너무 톱스타의 정상에 계셨어서. 근데 이제 팬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할 텐데 직접 이해해본 그 스타와 팬의 관계성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반대 입장에서 객석에 앉아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또 팬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일단 그 관계성, 아이돌과 팬의 관계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저희 드라마가 초반에 이제 라이기의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누구도 100% 라이기가 범인이 아닐 거라는 확신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예, 근데 세나가 나타나면서 이제 세나가 라이기의 변호를 하게 되면서 세나가 생각했던 거는 그리고 제가 세나한테 다가갈 때 이제 생각을 했던 건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터치를 할 수 없고 관계를 깊게 맺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그치만 주변에서 내가 이 사람과 깊게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지만 온전히 100%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게 팬과 스타의 관계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내 주변에 나를 정말 잘 안다고 하는 내 사람들보다 팬이 나를 더 잘 알 수 있겠다.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나를 정말
100% 온전히 신뢰할 수도 있겠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너무 오랜 시간을 관계를 함께 해온 사람도 물론 나를 믿어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 또한 세나를 연기하면서 라이기를 무슨 근거로 이렇게까지 믿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라이기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어쨌든 무대 위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줬겠지만 그 나머지의 모습들도 어쨌든 팬은 사랑의 마음으로 늘 관찰을 하고 지켜보잖아요. 그러니까 라이기의 눈빛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 주변에 있는 그 누구보다 확신하고 깊게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팬과 스타의 관계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온전히 좀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오랜 팬이었다면? 신뢰하고 믿어주는 믿어주고. 그런 관계죠. 네, 네. 그렇다면 객석에서 이제 라이크를 바라봤을 때 나의 팬들에 대한 생각도 네. 많이 했을 텐데 좀 달라진 생각이 있나요? 사실 이 대본을 선택하고 준비하면서부터 가장 많이 생각한 존재가 팬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마음일까라는 마음을 좀 따라가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무대 밑에서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그냥 저희 대본에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대사들이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나의 행복을 열렬히 바란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찡하고 가슴이 애틋하더라고요. 예. 그 마음에 보답을 하려면 정말 이 팬의 행복을 위해서 나 또한 계속 열심히 뭔가 보답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계속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고 바라는 그 관계, 팬과 그 스타의 관계 너무 참 아름답고 멋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저 스타뉴스 최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대한민국 최정상 아이돌이었던 수영 씨를 아이돌이 아닌 팬 역할에 캐스팅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또 무려 비주얼 멤버인 도라이 캐스팅 과정 비하인드도 좀 궁금한데 김재영 씨 좀 어떤 매력을 알아보셔서 캐스팅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최수영 씨가 스타가 아닌 팬, 그것도 이제 변호사 팬 역할로 캐스팅하신 이유 먼저 여쭐게요. 저도 이제 미디어로 접했을 때 수영이라는 이제 배우님이 굉장히 도도하고 이게 지적이고 요런 이제 이미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예능에서 이제 수영 배우님 출연하신 걸 봤는데 진짜 너무 웃기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만나뵈면 진짜 웃기세요. 근데 저희 드라마에서 맹세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온오프였거든요. 유능한 변호사와 11년차 덕후의 존재를 완벽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배우가 꼭 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모습이 스치면서 수영 배우가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바짓가랑이를 좀 붙잡았고요. 네. 그리고 김재영 배우님도 저도 이제 장르 이런 드라마에서 많이 접했어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점잖고 이렇게 약간 장르적이고 약간 이런 배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는데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렇게 애교도 많고 귀엽고 그리고 감정을 그대로 좀 표현해내는 캐릭터더라고요. 실제 성격이. 그래서 도라에기라는 인물은 사실 아이돌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기는 한데 자기의 감정을 누구보다 솔직하게 표현해야만 하는 또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김재영 배우님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노래도 실제로 너무 잘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진짜. 노래를 잘하신다고. 의욕 없이 온전히 다 소화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튜닝은 좀 하셨죠? 네. 튜닝, 오토튠, 예. 네, 안 했다고 해야지. 많이 건드렸고요. 네, 제가 워낙 노래하는 걸 그냥 좋아만 합니다. 노래 잘한다고 진짜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비주얼적으로도 도라이과 닮아 있어야 되지만 그 섬세한 연기를 또 표현해내야 되는 연기력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 세나는 거의 계속 중간에 서가지고 연기를 해내야 돼서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10의 감정과 1의 감정을 모두 5로 표현해야 되는 인물이었다고 하면 라이기는 1과 10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야 하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배우로서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었을 텐데 그 두 역할을 정말 배우분들께서 잘 해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지금 아주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네, 저 조이뉴스 24의 김양수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배우분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수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연기지만 팬의 마음으로 이제 김재영 씨를 좀 바라보면서 좀 발견한 매력 같은 게 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두 분의 호흡도 좀 궁금합니다. 저 김재영 씨는 아무래도 이제 수영 씨한테 많은 조언을 듣긴 하셨겠지만 남자 아이돌 중에 좀 참고하신 그룹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실제로 본인이 이제 아이돌 멤버였다면 그 담당이 있잖아요. 뭐 비주얼, 보컬, 댄스. 그 중에서 뭐가 좀 자기에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일단 팬의 입장에서 우리 오빠 새롭게 발견한 매력 뭡니까? 저는 우선 김재영 씨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본인이 연기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가식적인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늘 진실된 감정을 연기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도 뭔가 이렇게 현장 가기 전에 뭔가 계산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현장을 가도 항상 이제 오빠가 연기를 하는 걸 보다 보면 아, 그냥 이 진실된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연기를 하면서 저도 되게 좋은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사실 처음에 이제 라이기를 김재영 배우가 연기한다고 해서 저는 이제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이 잘 상상이 가질 않았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김재영 씨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순수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연약함, 자유로움, 이해받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뭔가 그런 라이기를 표현할 때 제가 좀 가장 많이 느낀 그런 감정들이 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보니까 도라이를 연기할 때 가장 필요한 요소들이더라고요. 어떤 거짓말 못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깊게 대하고 싶어하고, 그런 면들이 그 라이기의 어떤 연약함, 자유분방함,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상처받은 어떤 그런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처연미도 좀 있고, 그래서 약간 내가 뭔가 무대에 서 있는 라이기를 잘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건 굉장히 얄팍한 접근이었다. 사실 이 내면을 표현하기에 이 김지영 배우가 갖고 있는 본인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너무 도라에기란 캐릭터와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김재영이 아닌 도라에기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이야. 아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찌 보면 세나가 사랑했던, 좋아했던 그 라이의 네. 모습을 김재영이라는 사람이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작가님과 이제 후반에 막 어떤 대사를 좀 이런 대사가 좋을 것 같아요라고 나눴던 이야기 중에 이제야 생각하는데 세나가 라이기를 대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사실 이 드라마 안에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고 진실되게 대한 건 라이기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되게 미안해지는 거예요. 세나로서 라이기한테. 어쨌든 저는 숨기는 게 있었고 세나도 어렸을 때 상처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 완전히 벽을 허문다라는 거는 세나는 라이기한테 못해줬던 부분인 것 같은데, 라이기의 어떤 무해함, 어떤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훅 다가가는 어떤 댕댕미, 강아지 같은 그런 게 김지영 배우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연기하면서 즐거우셨죠? 네. 즐겁겠습니다. 네. 시간이 허락하면 뭐 밤새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진정성과 진심성이 있는 김재영 씨의 매력을 얘기해 줬는데, 재영 씨는 수영 씨와 연기하면서 호흡 어땠어요? 수영 씨는 일단 뭐 연기도 너무 잘하지만 사람이
되게 편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기를 할 때 그냥 무슨 생각 없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너무 잘 맞춰줘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엄청 편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매력, 이런 매력들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끌어올 수 있게끔 해준 것 같아요. 옆에서 더. 그래서 같이 촬영하면서 이런 배우랑 또 계속 작품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미도 있고 네, 일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진심이고 상대 배우를 너무 많이 배려해주는 그런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정말 감사했습니다. 왜 이제야 만났어요, 작품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로 진짜 호흡이 좋은데 사실 이번에 그 골드보이즈의 이제 매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역할을 맡으면서 혹시 좀 이 팀을 좀 한번 내가 이 팀을 좀 모티브로 삼아보겠다 했던 팀이 있을까요, 혹시? 참고했던? 데이식스 조금 했었고요. 한 페이지를 이제 열 때가 됐네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CN블루, 뭐 CN블루, FT 아일랜드 메토리아, 약간 그런 느낌들로 갔던 것 같아요. 그 밴드 아이돌들이라고 해야 되나? 사랑받는 밴드 아이돌. 예.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아까 그 아이돌 하면 담당. 전 센터밖에 안 해봐서 또 센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센터다. 근데 센터도 다양해요. 비주얼 센터가 있고. 비주얼 센터가 이왕하는 김에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뒤에 지금 재영 씨가 이제 도라에게 모습으로 뒤에 정말 큰 화면에 있는데 약간 버추얼 아이돌처럼 약간, 그렇지 않아요? 되게 완벽한 모습을 지금 딱 보여주고 있어요. 찾아보이지 이겨야죠. 그러니까, 우리 골드보이즈 화이팅! 골드보이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수영 씨가 생각할 때는 어떤 담당일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아이돌 선배님이시니까. 김재영 씨요? 네. 김재영 씨, 왜 뭐 유머 담당도 있고요. 애교 담당, 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섹시미. 약간 그런 캐릭터일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뭔가 대놓고 애교를 부리는 캐릭터는 아닌데 가끔 나오는 어떤 이런 행동들을 되게 덕질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되게 시크해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댕댕미, 귀여움이. 예. 그리고 본인은 되게 남자다운 척 하는데 막 중간중간 뿜어져 나오는 그런 강아지 같은 모습이 그 아이돌 그룹 중에 꼭 한 명씩 있거든요.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이 리더일 때 매력이 더 있어요. 이렇게 막 리더상이군요. 네, 리더상인데 리더십이 있고 막 나서서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허당이고 막 그런 반전 매력이 있는 캐릭터 그런 분들이 좋은데 반전미 담당. 네 반전미 담당. 좋네요. 근데 리더도 해보고 싶어요. 그냥 혼자 다 하세요. 정말 그러면. 많네요. 네. 생을 몇 번 더 갖춰야 되는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IMBC의 김종희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태까지 좀 덕질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많았지만, 그렇게 주목받은 케이스는 흔치 않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그 덕질이 가진 마이너한 요소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좀 오글거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그 장벽을 좀 어떤 연출적 시도로 넘으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덕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맡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감정선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드라마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이제 1부부터 초반 세나의 감정을 빌드업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세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 시작도 한참 전부터도 소품 촬영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나가 지금까지 이 덕질을 하면서 모아온 어떤 역사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아이돌의 모습과 별도로 또 아이돌의 이면에 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자료조사를 해봤던 것 같아요. 뭐 라방 같은 것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라방을 하면서 뭐 이렇게 사생 팬들한테 전화가 오면 화를 내거나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짤들을 좀 찾아보면서 제가 팬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힘들 수 있겠다. 이게 다만 아이돌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라면 힘들 수 있겠다.
하는 지점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만 팬들을 위한 드라마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시더라도 아, 쟤는 라이기는 저래서 힘들었겠다. 세나는 그래서 라이기를 믿어줄 수 있겠다. 요 감정선을 놓치지 않고 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조금 마이너하기보다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입장벽이 높지 않네요. 예, 소재일 뿐이니까.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뉴스의 이하나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배우가, 그러니까 김재영 배우의 좀 파격적인 변신의 또 기대 포인트인데, 아이돌, 밴드 아이돌 역할을 준비하면서 연기 외적으로 좀 어려웠거나 좀 준비 과정에서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도라이 캐릭터가 비교를 이제 물론 그 살인용의자라는 큰 서사는 다른데, 친분이 있으신 변우석 씨가 맡았던 선제업고 티어의 그 캐릭터와 공통 분모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좀 뭐 조언을 구한 게 있었는지 아니면 좀 참고를 한 부분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무래도 역할인지라 연기 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도 많았을 거고 어려운 점들도 있었을 텐데 어떤 부분이 그랬는지? 다 새로웠고요. 어렵다기보다 이렇게 렌즈를 낀다거나 헤어스타일도 많이 바꾸고 액세서리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랑 이제 무대에서의 모습이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다른 가수들이 한 것도 많이 봤는데 막상 제가 하니까 어색하긴 했지만 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려주시고 잘 만들어주셔서 다행히 그래도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사실 아까 선제업고 티어에 네, 아무래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 캐릭터랑 다른 점을 물어보신 거죠? 아니요. 혹시 왜냐면 거기서 이제 이클립스의 선재가 나오는데 역할이 이제 또 그룹의 이제 가수 역할이다 보니까 혹시 이야기를 나누신 점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는 안 나눴고요. 서로 그냥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점도 좀 말씀해 주세요. 말 나온 김에. 다른 선재한 점? 점. 예. 약간 그 선제였고 티어의 그 선재는 되게 멋있고. 왜요? 라이기도 멋있어요. 라이기는 초반에는 멋있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용의자로 몰리는 게 더 중점이어서요. 그렇죠. 거기서에 나오는 이제 이 친구가 바닥을 치고 굉장히 자기의 편을 원하는 어릴 때부터 그런 쪽으로 결핍이 있는 친구인데요. 그런 거에 있어서의 감정선의 변화나 나중에 세나를 만나서 자기를 믿어주는 자기의 편이 돼주는 사람을 만나면서 점점 더 마음이 열어가는 그런 캐릭터라서요. 약간 좀 다른 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인물도 그렇고 장르적으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네, 좋습니다. 서로 또 응원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클립스의 노래가 이제 그 드라마가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막 음원 차트에도 막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실 김재영 씨 그런 걸 좀 기대하는 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항상 기대하고 있고요. 제 오늘도 이러는 김재영 씨가 지금 라이브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진짜요? 네, 혼자. 오늘도 오면서 그 우석 씨의 소나기 들으며. 영상을 봤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나도 설마 약간 이런 기대를 조금 해봤습니다. 예. 기자님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이미 김재영 씨가 그 월수금 화목토에서 탑스타 역할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라이브로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다양한 질문, 정말 많은 질문 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기자님들의 질문이 이 작품에 또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지가 느껴졌던 순간입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끝 인사를 드리기 전에 관전 포인트를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독님부터. 이 작품, 요렇게 보시면 더 재밌다. 네. 저희 작품은 좀 오래된 표현이긴 한데요. 단짠이 있습니다. 예. 그 라이기랑 세나의 케미를 지켜보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또 범인이 누군가를 쫓다 보면은 마음이 찡해지고 저희가 이제 한 호흡으로만 가지 않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가니까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수영 씨, 이게 관전 포인트라기보다 입덕 포인트 말씀해 주세요. 수영 씨는, 예. 입덕 포인트요. 저는 뭐 저희가 이 드라마 소개하면서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상방구원 로맨스라는 게 좀 저는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사건도 좀 크고 자극적이고 그리고 아이돌이라는 소재가 워낙 이렇게 되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드라마를 선택하고 또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이 감독님이 설계해 놓으신 이 작품의 어떤 톤앤 매너와 이런 감도 같은 것이 굉장히 좀 현실에 기반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 또한 그런 거를 쫓아가면서 보니까 이게 사실 사건은 크고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이긴 하지만 관계성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서 삶과 관계와 그리고 사랑에 대한 신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지점에 가 닿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너를 구하고 네가 나를 구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우리 감독님 로맨스 장인이시니까 멜로 장인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 다 끝내놓고 보니까 표현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처음에 이렇게 굉장히 우당탕탕 시작은 했지만 끝까지 지켜보시다 보면 굉장히 좋은 멜로 한 편 보신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그런 관계성이 저 또한 드라마 덕후로서 네,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가장 재밌게 느꼈던 요소들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재영 씨, 입덕 포인트. 입덕 포인트요? 네. 우선 도라이기 되게 멋있게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드라마가 장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되게 코믹적인 부분도 많고 누가 죽어서 이런 좀 어두워지는 그런 장르도 있는데 사실 휴먼 드라마인 것 같아요. 힐링 드라마고 계속 보다 보면 저희 그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동질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보시면 굉장히 따뜻한 드라마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양한 볼거리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또 그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가 계속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아이도 그 계보를 이어서 큰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이광영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끝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심을 표현하고 싶었던 만큼 진심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수영 씨. 네,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진짜 제일 많이 기다린 것 같아요. 열심히 저희 한여름을 온전히 지나면서 진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스태프분들이랑 또 배우분들이랑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찍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영 씨. 네, 오늘 비도 오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이제 내년에 40이 되는데요. 이제 더 이상 아이돌이라는 역할은 못할 것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꼭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꼭 잘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멋져요. 솔직하고, 예. 자, 아쉽지만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22일입니다. 22일 월요일 밤 10시에 지니TV와 ENA를 통해서 첫 공개되는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아이돌 아이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아이돌 아이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그 아이돌 끝나고 행사 끝나고 나면 하이터치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구에서 예, 하이터치.